자, 두 번째 소식은 뭐냐 그러면은 SK 스퀘어의 소식입니다. 자,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그 유튜브에 영상도 올려놓고 SK 스퀘어 위험하다라는 그 말씀도 드리고 유튜브에서 이제 이 새끼 이러면서 이제 막 말 엄청 많이 나왔거든. 제가 그때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SK 스퀘어. 와, 하이닉스, SK 진짜 많이 했구나. 영상이 SK 치니까 뭐 이렇게 많냐? 와, 아니 영상 SK 치니까 영상이 지금 도대체 몇 개냐 이게? 114개나 있네요. SK 하이닉스가. 어디 있노?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네. 3월 22일 날 한 말씀드렸네요. SK 하이닉스 경영권 전쟁이 날 수 있다. 이러면서 시나리오가 하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대충 이제 뭐 약간 비슷한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비슷한 흐름. 뭐냐 그러면은 지금 SK 그룹에 대해서 말은 많지. SK가 돈이 없다. 뭐 자르고 여 썰고 여 넘기고 저 주고 뭐 교환하고 그다음에 뭐 또 뭐 SK 건설 지금 IPO 시켜야 되니까 또 SK 온도 IPO 시켜야 되니까 뭐 다 뭐 이렇게 회쳐먹고 있는 중인데 일단 보시면 SK의 사업 보고서예요.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자 이게 지금 끝도 없지. 이게 지금 SK 계열사예요, 이게. 이게 계열회사예요. 자, 보시면은 상장사가 21개입니다. 상장사가. SK 밑에, SKC, SK가스, SK네트워크스, SK 디스커버리, SK D&D. SK 디스커버리는 또 이게 또 그룹이 따로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막 연결돼 있으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팜, SK 스퀘어, 그 SK 아이테크놀로지, SK 오션플랜트, SK 리츠, SK 이노베이션, SK 이터닉스, SK 케미칼, SK 텔레콤, SK 하이닉스, 인크로스 광고회사죠. 그러면 SC, 그 다음에 드리머스 컴퍼니, SM코어, 전부 다 SK 계열사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거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많아요. SK ENS 11건가 그 다음에는 또 뭐 SK 네트워크스, SK 넥슬리스, SK 렌터카 그 다음에는 SK 매직 그 다음에 SK 머티리얼즈 이건 뭐 상패됐죠. 그 다음에 SK 바이오텍, SK 브로드밴드, SK 스토어, SK 스페셜티, SK 실트론 그리고는 이제 SK 어스온, SK 에너지 그 다음에 SK 엠무브 존나 많다. SK온, 네, SK 인천석유화학, 네, SK 지오센트릭, SK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또 보시면 SK 텔링크, SK 플라즈마, SK 플래닛, SK 또 뭐 있냐? 강원 도시가스 이런 도시가스 전부 다 SK 대부분 많이 먹고 있어요. 네. 그리고는 또 어디 있냐? 나래 에너지 서비스, 당진 에코파워, 동남해안 해상풍력, 부산 도시가스, 네, 대한송유관공사 전부 다 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는 뭐 사피온 코리아, 스튜디오 돌핀, 뭐 솔리스, 이게 뭐 다 그 계열사입니다. 진짜 많아요. 또 밑에 보시면은 뭐 태양광 발전, SG 에너지, 충청 에너지 서비스, 코온 에너지 서비스, 코온 에너지는 또 집 근처에 있거든. 이것도 도시가스 하는 곳이고요. 티맵 모빌리티, 그리고는 파킹 클라우드, 그리고는 너무 많다. 그 다음에 다 영어, 해외 지사들 이런 거 쭉쭉쭉쭉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런 거는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출자 현황 보시면은 엄청 많죠. 여기 보시면은 또 저 위에 없던 것들도 중간중간 눈에 보여. 소카 이런 거 보시면은 경영 참가로 18% 지분을 들고 있다. 이런 게 또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지.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일단 그림을 그리다가 포기했어요.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다가 안 되겠다. 너무 많다.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 관련된 스퀘어 관련된 이슈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SK의 자회사 SK 스퀘어가 있고요. 요 SK 스퀘어는 누구랑 분리가 됐냐 그러면은 SK텔레콤이랑 분리가 된 친구예요. 최근에 생겼죠. 원래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였는데 텔레콤이랑 SK스퀘어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이 이제 통신 사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는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원스토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그 자회사들을 통으로 SK텔레콤 밑에 있던 비상장 자회사들을 통으로 들고 왔어. 하나하나 IPO 시키려고. 물론 IPO는 다들 이제 계획에서 실패가 되고 이제 뭐 흥행에 실패되고 가격이 안 나오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그쪽이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이긴 한데 11번가 이런 거 보시면은 지금 난리 났잖아요. SK스퀘어의 밑에 이제 11번가도 원래 있었으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밑에 SK 하이닉스가 여기 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숫자를 조금 그려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종가 기준, 오늘 종가가 188,700원인데 오늘 종가 기준의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137조예요. 오늘 종가 기준. 대충 7억 3천만 주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20만 원으로 통밥 때려볼게요. 20만 원. 20만 원으로 통밥을 때리고 대충 이걸 그냥 7억 2,800만 주. 요렇게 해가지고 계산기 두드리면은 대충 얼마? 145조 원 정도 나옵니다. SK 하이닉스의 그냥 기업 가치 정도를 140조 정도 잡아볼게. 시가총액 140조. 왜 이렇게 잡냐 그러면은 140조짜리 SK하이닉스를 SK스퀘어가 지분을 몇 프로 들고 있냐 라고 보시면은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의 지분을 다단 보시면은
20.07% 들고 있습니다. 20% 들고 있어요. 지분율이 20%예요. 얼마? 대충 28조 원치를 들고 있습니다. 시가평가 기준 28조예요. 28조. 그리고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주주가 SK로 들어있고 SK가 지분을 얼마나 들고 있냐 그러면은 여기에 31.5%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가 31.5%야. SK 스퀘어의 지금 그 시가총액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SK가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들고 있는 거를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면 얼마가 되냐 그러면은 100%에서 31.5%에 여기에 0.2%잖아. 6.3%밖에 안 돼요. 간접 지배이기 때문에. 요렇게는 6%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는 6.3%밖에 안 된다고. 영향력 자체는 자회사의 자회사니까. SK 하이닉스가 되게 글로벌에서 중요한 회사가 되고 있고 그런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이 기업의 이제 캐시카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HBM 덕분에.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HBM이 뭐 이렇게 앞으로도 더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가 돈을 잘 벌 거고 그럼 이쪽에 현금이 많이 쌓일 거예요. 그럼 이 현금을 하이닉스는 투자를 공장 계속 증설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디로 돌려요? 투자로 돌리죠. 그리고 남는 돈을 회사에 쌓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남는 돈에 대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올려라. 배당을 올려라.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 얘기가 없더라도 꾸준히 배당을 주는 기업인데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럼 SK 스퀘어에 돈이 쌓이면은 이 뭐 하는 일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데 여기다 돈 쌓이면 뭐예요? 이것도 SK로 올려야 되고 여기도 투자자들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배당을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28조의 지분을 들고 있다 그랬어요. 28조의 지분을 28조를 들고 있어. 그러면은 지금 뭘 보셔야 되냐 그러면은 SK 스퀘어 시가총액이 얼만데? 11조 5천억이에요 지금.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계산기를 한번 돌려볼게요. 11조 5천억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20% 들고 있긴 하지만 실질 지배를 SK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SK 스퀘어 때문이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계산기 통밥을 좀 굴려볼게요. 내가 만약 돈이 100조가 있어. 유망한 산업체를 하나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어. 만약 SK 스퀘어에다가 그 돈을 때려박으면 어떻게 될까? 단순히 야금야금 지분을 사가지고 내가 15조만큼의 지분을 사면 어떻게 될까? 아, 15조도 아니구나. 지금 이게 잠깐만 15조도 아니다. 야, 10조도 안 필요한데 이거? 잠깐만. 야, 계산기를 잘못 두드렸구나. 이 10조도 필요한 게 아니구나. SK 스퀘어의 지분이 지금 11.5조에 31.5%니까 3.6조 들고 있네 이거? 그네? 3.6조만큼의 지분을 들고 있어요? 그럼 내가 막말로 그냥 지금 주가 기준에서 SK 스퀘어에 4조 원어치를 때려박아요. 5조 원어치를 때려박아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후루룩 짭짭이지. 하이닉스에 5조 때려박으면은 지분이 몇 프로 되냐? 하이닉스에 7조 때려박으면 5%예요. 하이닉스 지분 5% 확보할 수 있어. 하이닉스에 7조 때려박으면은. SK 스퀘어에 7조 때려박으면은 최대 주주가 됩니다. 물론 주가가 올라가겠지. 최대 주주가 돼요, 근데. 그치, 삼성전자, 삼성 계열사가 이제 SK 스퀘어를 지분을 와라랑 사가지고 이제 뭐 MBK가 그 영풍이랑 손잡고 고려현 때리듯이 삼성이 상업펀드 끼고, 삼성 그룹사들 다 끼고, 삼성물산, 삼성바이오,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뭐, 삼성 SDS, 삼성 SDI 손에 손잡고 SK 스퀘어 지분을 3%씩, 4%씩, 5%씩 다 사. 그러면은 삼성 스퀘어 되는 거고 삼성 하이닉스 되는 거예요. 삼성 하이닉스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되나 그러는데, 아니, 여기는 냉정한 자본주의입니다. 이게 태원이 형 거라고, 이게 SK 거라고 누가 침발라놨어? 아니지. 우리는 그냥 도의적으로,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관념상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 SK 그룹사라고. 이런 사태는 미국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해요. 독과점 규제는 그 다음 생각하는 거고, 그거는 뭐. 아니, 분리하면 되지. 근데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시면은 이게 불가능한 스토리냐?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요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왜 SK 스퀘어가 취약하냐를 설명을 드린 거고, 저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도, 자, 그러면은, 그쵸, 누군가가 4조를 때려박고 이런 액션이 지금 없잖아. 이게 없잖아. 이게 없단 말이야, 이게 없잖아. 이게 없으니까, 요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냥 돈 때려박으면 주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돈이 더 필요하고 이러니까 굳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특히 이제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잖아. 그래서 우호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뉴스에 나온 지분에 대한, 현재 SK 스퀘어 지분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거고, 이게 SK가 31.5%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맥쿼리가 6.81%, 국민연금 6.67%,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5.27%, 이렇게 돼가지고 현재 이게 50% 넘게 많은 지분을 들고 있는 그런 쪽의 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과연 국민연금이 진짜 우호지분인가라는 거지.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정말로 우호지분일 수 있냐 이거죠. 왜? 여기는 수익을 원하고, 여기는 펀드로서 투자를 하는 거고, 여기는 고객 돈을 위탁해서 투자하는 곳이에요. 맥쿼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관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맥쿼리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기에는 맥쿼리가 그렇긴 하죠. 이거다! 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솔직히 이제 맥쿼리는 좀 무릎표긴 해요. 이게 특히 맥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아시아 뭐 이렇게 국내 인프라 이쪽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맥쿼리는 스퀘어 쪽에 붙을 가능성이 뭐 SK 그룹사 쪽에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맥쿼리는 다른 그룹사 LG나 이런 데도 다 이렇게 이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벌어간 돈이 많으니까 이게 이해관계 어른들의 사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맥쿼리는 일단 저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이랑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정말로 얘네들이 SK의 편을 들어줘야만 하는 애들이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특히 국민연금은 계속 무슨 얘기합니까? 얘들 지금 본인들이 경영권 혹은 밸류업에 있어가지고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스튜어트 코드라고 해가지고. 국민연금이 그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노르웨이 같은 데는 그 북유럽 그런 쪽에는 이런 거 얄짤없거든요. 충분히 이런 데는 설득을 하면 설득할 수 있고, 충분히 이쪽은 이제 반대적인 의사를 표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물론 이게 뭐 SK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말이 달라지는 거지만, 무언, 사모펀드가, PEF가 공격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지분으로 끌고 들어와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SK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뭡니까? 돈을 더 때려박아서 지분을 더 확보한다. 경영권 전쟁에 어찌 보면은 지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돈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SK 돈 없잖아. 근데 지금 SK가 돈이 없어요. SK원 상장시켜야 되고 부채 비율 너무 높고, 그룹사 전반의 부채 비율이 지금 그룹사 전반 자본 대비 150%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SK 그룹 자체가 돈이 없단 말이야. SK 그룹이 돈이 많으면은, 삼성같이 돈 많으면은 이게 이슈가 안 되지. 돈 때려박으면 돼. 들어와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런 타이밍이라고요 지금.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SK 스퀘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업보고서를 보시면은 여기 뭐가 있냐 그러면은 요게 있어요. 주주에 관한 상황에서 이게 특수관계인 이제 관련된 이슈고요. 특수관계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명. 특수관계인이 12명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1% 이상 주주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쭉 보시면은 여기가 지분율이 이렇게 있고, 얘네들의 현재 5% 이상 주주가 따로 분류돼서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SK랑 국민연금, 맥쿼리가 있고요. 잠깐만, 맥쿼리까지 나오는데, 잠시만. 노르웨이 중앙은행 빠졌다. 6월 30일 기준으로는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빠졌는데 다시 들어왔나? 잠시만, 이번에 새로, 이제 6월 30일자 기준에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없거든요?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지분을 확대했네?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6월 30일자 대비로는 지분이 더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왜냐면 국민연금이 6.89%였고, 맥쿼리가 6.11%였는데, 지금 6.89%에서 맥쿼리는 좀 팔았고, 국민연금 6.11에서 좀 더 샀고,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5%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좀 더 올라왔네. 맥쿼리가 지분이 줄었어. 10월 15일자 기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6월 30일자 기준이고. 이렇게 됐네. 그리고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소액주주 현황이라고 따로 있어, 이게. 이게 무엇? 1% 미만으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카운트되는 곳이고요. 그럼 1% 이상 들고 있는 곳이 어떻게 카운트되냐? 그리고는 이제 특수관계인 주주들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몇 명이라 그랬냐? 지금 특수관계인이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특수관계인 12명. 그러면은 지금 이게 특수관계인 12명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면은 088 빼기 026이니까 62명 중에서 특수관계인 12명 뺍니다. 그러고는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특수관계인 혹은 대주주의 목록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빼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6개 빼야 돼요. 자, 그럼 알려지지 않은 1% 이상 5% 미만의 그 지분을 들고 있는 곳이 44곳입니다, 지금. 44곳이에요. 1% 이상 5% 미만의 주주가. 62인 중에서 여기만 놓고 보시더라도 10, 14, 15, 16이잖아. 그리고는 누가 들어왔어? 노르웨이뱅크는 원래 1% 이상 주주였으니까. 그러면은 대충 지금 한 2명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하는데, 여기서 지금 오늘 난 뉴스가 뭐냐 그러면은 펠리서 캐피털이라는 곳에서 지분 1%를 확보했다. 1%가 넘어가면 공시를 하죠. 알리죠. 3%가 넘어가면 실제로 이제 또 알리고, 5% 넘어가면 대주주 목록이 올라가.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SK의 지배구조, SK 지배구조가 아니고 SK 하이닉스의 지배구조의 이슈가 나오는 거죠. 투자자 기준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예전부터 경영권 전쟁 혹은 밸류업 전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실제로 돈 있는 사람들한테서도 이게 돈 냄새가 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하나, 둘, 너나 나나 하고 들어오면서 누구? 국민연금이나 노르웨이 중앙은행 쪽에서 야, SK 너네 돈 없잖아. 스퀘어 공격하면 하이닉스를 공격하는 게 되는 거고, 하이닉스가 너네 지금 거의 어찌 보면은 가장 큰 밥줄인데 방하너 하이닉스 날라간다? 약점이라고 지금 SK 스퀘어가 약점.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SK 스퀘어가 이제 현금 흐름이 꽤 좋습니다. 조단위 현금 흐름이 나와요, SK 스퀘어도. 그럼 조단위 현금 흐름 가지고 자사주를 계속 살 거냐? 그럼 자사주 사면 소각하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시끌시끌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30%라는 게 어찌 보면은 방어하기 쉬운, 방어를 할 만한 그 지분 구조이기 때문에 30%라는 이런 숫자를 많이 볼 수 있어요. 30% 정도면은 그럼 쉽게 방어할 수 있다. 우호지분 한둘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얘네들이 정말 다 우호지분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맥쿼리는 실제로 지분을 좀 줄였고,
다 남의 돈이라고. 이게 다 남의 돈이라고. 의사결정권이 뭐 국민연금에 있고 맥쿼리에 있고 뭐 이렇긴 하지만 이건 남의 돈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얘들은 수익률을 보고 들어오는 거라고. 태원이 형이랑 어깨 걸고 들어온 돈이 아니야 이거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이제 뭐 거의 뭐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야 그 SK 편 들어라 이럴 수 있는 거지.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그렇게 이용되어 왔었고.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좀 돌아가는 분위기나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의 그러한 그 평가 지표를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시끌시끌해지면은 큰 데서 냄새를 맡고 슬슬 하나 둘 들어오고 1%가 지금 44명이라 그랬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제가 이제 어찌 보면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분을 꽤 많이 들고 있는 이 주주들이 지금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합심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합심하면 저기서 다 합쳐서 들어오면 그냥 제가 44개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냥 1% 이상 주주가 30명 40명만 된다 그래도 30% 40%의 지분이 펀드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온 그런 애들이 이제 동시에 주주선 날리면서 같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빵 어떻게 되냐 이거죠. 물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코스피 200의 ETF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MSCI ETF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있는 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애매해요. 맥쿼리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쪽이 SK스퀘어의 편을 드는 순간 이게 이쪽으로 요렇게 한 통속이 되는 순간 한 통속이 이렇게 되는 순간 지분율이 갑자기 이제 30% 후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싸움을 걸기보다는 이렇게 되면은 SK가 또 들어와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맥쿼리나 국민연금이 그냥 SK스퀘어랑 대주주랑 어깨 걸게 되면 그런데 이런 소란이 이런 언플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포인트는 그냥 막말로 돈 때려 박아가지고 먹으면은 이거 꿀꺽이라니까. 28조만 꿀꺽이야? 아니야 하이닉스가 꿀꺽이야 이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SK스퀘어를 공격하고 하이닉스를 공격하게 되는 거고 하이닉스가 100조가 넘어가는 기업인데 요 기업을 들고 있는 모 회사의 가치가 이거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지금 10분의 1도. 하이닉스 10조 20조로 때려도 하이닉스 꼼짝도 안 해요. 근데 SK스퀘어를 10조 20조로 때리면은 장기 미래 가치가 있는 산업인 HBM 산업을 먹을 수 있다니까? 먹을 수 있잖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SK스퀘어 이런 이슈가 나오는 거,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는 거는 이거 친구 불러올 수 있거든요. 친구 불러오면 더 시끄러워집니다. 근데 친구 불러왔을 때 계산기 두드려 봤을 때 이 정도면 불러도 되지 않나라는 시장에 돈 많아 지금. 시장에 몇 천조가 지금 놀고 있어. 이 돈 많은 시장에서 추르륵? 형 만약에 먹혔다 치면 어찌 되는 거지? 기술만 떼먹히고 버려지는 건가 디귿들. 그건 뭐 그 대주주가 뭐 어떤 목표를 들고 들어왔냐에 따라 다르겠죠. 계속 현금 빼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건 뭐 기술 뭐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삼성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메모리 반도체 그 원탑 짱 먹으면은 그 뭐 하이닉스 주주도 오케이, 삼성 주주도 오케이, 그 뭐 스퀘어 주주도 오케이 다 오케이일 것 같긴 한데 그죠. 뭐 독과점 모르겠고 예. 만약에 스퀘어가 먹히면 정부에서 가만 안 있을 텐데라고 하시는데 그건 뭐 정부가 나중에 나서긴 나서겠지만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게 부조리라고 부조리. 140조짜리 회사를 구조 자체가 이게 빈약한 거잖아. 이거는 정부가 막는다고 이거 막힐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140조짜리 회사를 들고 있고 지분가치 28조짜리를 들고 있는 이 스퀘어라는 회사가 11.5조라고 하는 이 얼마 안 되는 지분가치만 보이는 거. 그리고는 실제로 SK그룹의 그 최태원 회장님이 들고 있는 SK라는 이 회사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6.3%의 가치밖에 6.3%의 지분밖에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거. 중복상장 이슈잖아 이거. 중복상장. 이 중복상장 이슈가 결국에는 이런 부실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 SK 공격받았을 때 그거잖아. 순환출자했다가 SK가 2000년대 초반에 이거 한번 뚜까 맞았거든요. 그때 누구한테 맞았었지? 그때 SK도 유명해요. 누구? 여기 지배구조가 뭐 30%고 30%다. 근데 여기가 20%다. 공격하는 거야 여기. 여기 대주주 먹는 순간 뭐 됩니까? 다 내 건데. 소브린 사태. 그러니까 저기 공격하는 거거든. 그래서 저것 때문에 순환출자 문제 많다. 그러면서 소브린 사태 검색해 보시면은 되게 크게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지주사로 바꿔야 된다. 법 바꾸고 이제.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IMF 탈출하고 이제 선진국 반열에 가니 많이 할 때, 신흥국에서 이제 좀 우리 잘 사는가 만가 할 때, 지금 우리 1인당 GDP가 35,000달러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 SK라 그러고 삼성이라 그러고 LG라 그러고 현대차라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다 알아. 지금 미국에 있는 그 경제학 석학들이 다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한국식 비즈니스 모델, 한국식 성장 모델을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논문까지 쓰고 있는 판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강에 기정 얘기하고 와 그렇게 못 살던 애들이 야 이제는 뭐 핸드폰 만든다 그러고 야 그 열심히 노력하는데 요새는 뭐합니까? 한국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러고 있다고 지금. 대만 봐봐, TSMC 봐봐. 한국을 때려잡는 삼성이 때려잡는 걸 목표였다니까. 일본 봐봐요. 우리나라랑 옛날에는 그냥 우리나라는 저 밑에 있다는데 지금 뭐해? 우리나라랑 비교를 하고 있잖아. 기술과 경제와 규모와 이런 것들이 서로 비교하고 있다고.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 꼬라지, 이 지분구조, 이 지배구조 꼬라지는 뭐냐고 이게. 이게 뭐냐고 지금. 그러니
이 부분에서 SK스퀘어라고 하는 저 그룹사, SK스퀘어라고 하는 저 중간 고리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개미 허리 느낌이야, 여기가. SK 대가리. 그러고는 스퀘어, 하이닉스 요런 느낌이라고. 여기 툭 자르면 뒤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결론 떡상 가능. 스퀘어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스퀘어는 계속 우리는 신경을 쓰면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떡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스퀘어의 적정가는 적어도 이거 50%는 돼야 된다. 28조의 지분을 들고 있다 그러면은 스퀘어가 그쵸 막 뭐 경영권 할인 무슨 할인 뭐 할인 많이 해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그 팔지 않는 28조라는 저 가치가 팔지 않는 주식이라는 측면, 팔지 않는 팔 수 없는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그럼 SK스퀘어가 시가총액 28조 30조로 가야 되는데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데 지배구조라는 측면에서 혹은 경영권 방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는 이게 기형적인 뭐 구조라는 측면에서 요거의 절반 수준까지는 충분히 시장에서도 이제 약간 그 트레이딩 영역으로는 볼 수 있다. SK스퀘어 주가가 못 빠지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 지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SK스퀘어가 이게 5조까지 떨어진다고 치자. 그러면 하이닉스 뺏기는 거야 이거. 하이닉스 뺏으러 들어오는 거야. SK스퀘어 지분 가치 5조에다가 저 대충 어불러 가지고 그거 한 10조 모아봐요. 하이닉스 보러 가자. 가자 이러면은 SK스퀘어는 그래서 주가가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언제까지? SK가 SK스퀘어, 그러니까 SK가 SK스퀘어의 지분을 얼마까지? 요거를 적어도 40% 이상 확보할 때까지는 이런 스토리가 먹힙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좀 애매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맥쿼리나 국민연금이 SK 편을 들어버리면은 그러면 이게 30% 후반대가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우호 지분 좀 더 확보하면은 경영권 붙었을 때 승률이 낮으니까 확률이 낮으니까 아직까지 뭐 이렇게 뭐 언급이 뭐 없겠지만 맥쿼리라든지 국민연금의 혹은 뭐 노르웨이 중앙은행들의 이런 데들의 목소리가 바뀌고 이런 데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그런 우리의 시각이 바뀐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이 대주주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투자자가. 국민연금도 스튜어십 코드라고 하는 걸로 통해가지고 이게 본인이 대주주로서 목소리를 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서구권에는 되게 활발하게 돼 있어요. 연기금들이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 근데 이게 국민연금이 그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면은 그치 뭐 이게 SK 팔아라 SK가 이게 너그 경영권 이게 아니고 주주환원 늘려라. 경영 똑띠해라. 돈 제대로 써라. 회사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 수 있도록 해라라고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은 그럼 SK는 곤란해지는 거죠. 일본이 요걸로 밸류업 시킨 거예요. 일본은 여전히 아직까지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 뭐 롯데 같은 데 보시면은 광윤사 하나 있고 여기다가 뭐 두 개 이렇게 투자회사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가거든. 이렇게 가. 일본 애들은. 서로 지분 들고 있어.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롯데 최고위가 광윤사라는 데거든요. 일본에 있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다 서로 지분 들고 있어. 그리고는 문제는 여기에 누가 들어와 있냐 그러면은 이런 데 전부 다 일본 중앙은행 BOJ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 일본의 연기금이 들어와 있어. ETF로. 그리고는 여기서 뭔 얘기하는 겁니까? 어차피 너그 지배구조 더 이렇게 서로 돌려 하니까 야 우리 몇 군데만 찌르면 너그 터져. 말 들어라. 밸류업 해라. 해서 된 게 일본의 밸류업이에요. 이게 밸류업이 된 거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밸류업 우리나라 개판이다. 정부의 목소리가 힘이 없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찌르려 그러면 국민연금의 힘을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되는 거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기업들한테 밸류업으로 상을 많이 줘야 돼. 직접적으로 세금 깎아주고 해야 돼. 그래 해야 시장이 점점 바뀌겠죠. 목표는 상법 개정이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 갈기는 멀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6.60%를 들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도 국민연금이 뭐 퇴원형 거 아니고 재벌 거 아니고 국회의원 거 아니잖아. 국민연금은 국민 거잖아. 모든 국민이 SK스퀘어 주주이진 않겠지만 이걸 뭐 옛날식으로 그 SK 하이닉스가 날아가면 그 우리나라가 뭐 개소리지. 막말로 하이닉스가 뭐 다른 나라에 뺏긴다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대주주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SK 하이닉스가 공장을 철거하는데 몇십 년 걸려요.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인프라 못 옮겨 그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게 제대로 해주면 되지. 그런 게 무서우면 아니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면 되지. 제대로 만들면 되지.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SK스퀘어에 대한 이런 이슈가 있는데 아침에도 유튜브에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에도 한번 다뤘던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구조가 너무 약하고 SK가 지금 자본이 많이 좀 딸리는 상황, 부족한 상황,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이쪽에 쏟아부을 여력이 없다. 그리고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게 조금 이슈화는 될 수 있다. 그러면 SK스퀘어가 밸류업을 어떻게 하느냐, 뭐 주주환원, 뭐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그런 계획을 어떻게 발표하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또 달라지겠죠. 예, 특히 자사주 매입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자사주 소각까지 요구합니다. 요새는 자사주 매입만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 지분을 뭐 달러 팔 수 있고 다시 시장에 내팔 수 있고 이러니까 자사주 매입만 해서 들고만 있지 마라. 자사주를 아예 그냥 소각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각을 하라. 자사주 들고 있다가 그거 나중에 그거 있잖아. 쓸 수 있잖아. 쓰면 안 된다니까. 그 탄피 빼, 총알 빼 이렇게 돼야지. 총알 계속 총에 넣어놓고 있는데 안 쏠게. 안 되지. 탄피를 빼야지. 총을 빼야지. 탄창 빼야지.
아예 그 없는 걸로 만들어야지 안전해지는 거고 그래야지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거지. 누가 그 총알 들어있는 총 가지고 그 안전한 총이네 그래. 그죠? 행동주의의 타겟이 되었다. 옛날부터 내가 만약 돈 있으면은 공격할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업 중 하나 SK스퀘어에 일단은 뭐 액션이 있었다 정도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찾아보면은 찌르면은 맛있는 그런 기업들 많습니다. 찌르면은 찔릴 만한 기업 많아요. 그런 거를 하는 곳이 헤지펀드 쪽이고 그 다음에는 어찌 보면 약간 사모펀드 쪽인데 과거 기준에서는 우리나라 이러한 그 사모펀드는 헤지펀드의 공격이 많이 안 먹혔어요. 정부가 많이 막아주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안 먹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정부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금융 당국이 많이 바뀌었어요. 무조건 보호주의를 할 수는 없다. 이런 것에 대한 그 기업들의 액션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이런 쪽은 냄새가 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보시면은 재밌는 데가 많고 그리고 또 뭐 냄새 나는 쪽도 이렇게 좀 눈여겨볼 만한 데가 있으면은 중간중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다시 보기 좀 잘라놓고요.